교육은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교육 환경을 한번 보면은 지금 20세기 교사나 학부모,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900 생년월일 1949년도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900 얼마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아직은. 그러면 20세기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들은 전부 21세기인데 본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환경이나 그런 의식을 조금씩은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학생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랬는데 왜 너희네들 이러느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학생의 그 환경을 이해하는 거 우리가 과연 교육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래서 20세기 교사 학부모가 21세기 학생을 19세기적 교육 환경에서 교실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세기에 태어난 교사 학부모가 변화하는 속도보다 21세기에 태어나는 학생들의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변화가 늦으면 우리가 배워서 가르치면 되는데 우리보다 더 먼저 변해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불일치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교육을 시킬 때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으로 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하든 풀어서 답만 맞으면 되는 1, 2, 3, 4, 5 오지선다형에서 이것이 과정은 틀렸어도 우연히 우리 찍었는데 맞았다. 결과는 맞은 거죠. 해결이 된 거지. 그러나 그 프로세스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보다 더 먼저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 문제를 찾아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거든. 찾아가면서. 그런데 문제를 찾는 방법도 모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부터 하기 때문에 결국 프로세스 중심이 아니라 프로덕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얘는 새로운 환경이 왔을 때 그 문제 분석을 못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뒤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강의하는 방법에 수업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중요한 게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이에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선생님의 감정에서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 그룹을, 소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거기다 던져주고 너희끼리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럴 때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솔루션을 찾아낼 수도 있다. 왜? 집단 지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선생님으로서 과연 전통적인 강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동료 간의 소통, 협력, 그에 따라서 심화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심화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흥미를 가지고. 이런 새로운 교육 환경의 변화를 우리 과연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가. 이미 그런 것을 다 앞서가는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만들면 지식을 저장했다,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이 지식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새로운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섞을 수 있는 능력, 리믹스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완벽하게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과 있는 것을 잘 섞어가지고 새로운 걸 리믹스 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오늘날의 창조다. 그래서 모방도 창조의 한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 환경에 있어서 또 학습 환경에 있어서 티칭이나 러닝에 있어서는 변화를 보세요. 전통적인 학교 체제에서 가상 공간을 통해서 무한적인 공간이 넓어지고 있죠. 글로벌로도 가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급자도 굉장히 많아져요. 지금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정보 양 엄청나게 우리 포탈에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포탈을 통해서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국내 유명한 포탈에 올라가 있는 정보를 가장 많이 올리는 그룹이 초등학생이라고. 초등학생. 여러분들도 초등학생이 올린 정보를 갖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정은 애니타임.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적기에 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자는 이제는 내가 하나 어려운 것들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학교에서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나 또 평생활을 공부하는 평생학습사나 이게 다 쓸 수 있는 거. 역량도 이제는 아까 창의성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역량도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개방화, 유연화, 분산이 되면서 학교 체제의 근본적인 교실 환경도 변해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스스로가 지금 1살만 돼도 스마트 패드나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 다 만질 줄 알아요. 애가 막 1살짜리가 우는데 엄마가 애를 달래는 유일한 방법은 스마트폰 주면 딱 끊쳐요. 그렇게 지금 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소통을 통한 거,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도 학습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참여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수업은 기록되고 공유될 수 있다는 거. 기록되고 공유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영국에 한번 갔을 때 수업 현장을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는 과정을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인풋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풋하는 쓰면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 누가 지금 질문하고 있고 지금 수업은 어디가 진행되고 있고 그 현상을 계속 인풋해요. 그게 학교의 SCMS, SMS구나. 스쿨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학부모나 들어가서 자기 아이의 현재 학습 진행 상황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했는가를 아는 입장에서 집에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아이를 지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새로운 형태가 이제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패러다임 보시면은 계획에 대한 사회적 요구라든가 세계화에 따른 경쟁, 개방, 참여, 공유, 협력의 문화가 조성되고 있고 기술 혁신은 가속화되면서 결국 앞에 밑에 나오는 정보의 공동 활용이라든가 교육 경쟁력, 연구 역량 제고,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트는 내려가죠. 결국에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종합적으로 요약한다면은 지금 아이들의 교육 역량, 학습 역량, 미래 역량을 높여주는 키워드는 뭐냐? 결과 중심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 중심을 하지 말고 과정 중심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요, 수학 같은데 객관식은 없었어요. 대학 입시 시험에서도 문제 5문제 나오면 한 문제가 20점짜리예요. 그걸 푸는데 결과는 틀렸어도 풀이하는 과정이 다 맞았는데 끝에 가가지고 계산하다가 좀 틀리잖아요. 그러면 20점 만점에 17, 18점을 준단 말이지. 예, 프로세스가 맞았기 때문에. 그 계산 조금 잘못해서 틀린 거, 그게 뭐가 대수롭냐 이거. 프로세스가 맞으면 중요하지. 우리 회사에서 콜롬비아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가르쳐준 것도 많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배운 것도 많아요. 프로세스를 배웠어요.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프로덕트보다도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어떤 결과,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개발하기 위한 그 과정이 제대로 정립됐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정립이 됐으면 어떤 인풋이 들어가더라도 결과는 올바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세스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적절하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똑같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뭐냐? 이런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다큐멘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문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속어 중에 하나가 적자 인생. 적자 인생. 적어야 살아남는. 적자 생존. 적어야 살아남는다. 예? 적자 생존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인생 자체를 적어가면서 살아가자. 적어야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 현장을 프로덕트 중심 교육에서 어떻게 프로세스 중심 교육으로 바꿀 거냐. 바로 이것은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될 큰 목이에요. 따라서 이제 학부모도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죠. 학부모가 너 몇 점 맞았냐만 따지지 말고 얘가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더 칭찬해 줄 수 있는 학부모. 이 학부모는 그 아이의 미래를 굉장히 높게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분야에서 전교 1등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그렇게 통했어요. 이제는 너무도 다양하다는 사회에서는 전교 1등보다는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가 예전에는 뭐 연애다, 운동이다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안 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 앞으로 더 세분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넘버원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리원 교육이 중요하다. 참 유일한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굉장히 주창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시킨다면 웹이 들어오면서 미래 교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뭐 학습의 미래화, 내용의 다양화, 기술의 고도화, 가격의 효율화, 학습의 맞춤화, 콘텐츠 특성화, 학습의 효율화, 그 다음에 학습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지금 웹과 연결되는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냐? 스마트 러닝. 근데 스마트 러닝을 꼭 스마트 디바이스만 이용하는 게 스마트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마트 러닝은 사람 중심 교육이에요. 콘텐츠와 사람이 중심이 된 교육이에요. 호주에서 스마트 교육은 쾌적한 환경에서 야외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즐겁게 공부하는 게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거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러닝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 중심의 교육. 그 다음에 소셜 러닝. 그 다음에 플립 러닝. 거꾸로 수업, 거꾸로 교실, 뭐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협력 학습.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러닝. 요즘 이 말이 많이 나와요. 하이브리드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엮는 거예요. 적절하게 결합한 거. 이걸 브랜디드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 브랜디드 러닝, O2O 러닝이란 말도 해요. O. 영문자, 대문자 O에다 숫자 2하고 또 O, O2O. 뭐냐면 온라인, 아니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런 의미에서 O2O라고도 쓰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하이브리드 러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엮어져 가지고 새로운 인적 자원 개발, HRD라고 해서 인적 자원 개발을 하는데 직업 교육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초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엮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대량 온라인 강좌에서 무크라는 게 지금 뜨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발급받을 때 일부 돈을 내지만은 수강 자체는 수강만 하고 그런 데는 돈 안 내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학습자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잘 엮어서 소통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학습자 중심, 너너 중심의 학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려고 보니까 콘텐츠 자체도 큰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콘텐츠 자체가 이 모든 기업도 그렇고 모든 다른 기관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이게 에듀케이셔널 하는 거냐, 교육적이냐를 보는 게 지금 큰 트렌드예요.
그 다음에 이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가? 국제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 콘텐츠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콘텐츠가 정말 리얼하게 오고 있는가? 실감 나는가? 그 다음에 이 콘텐츠는 인성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콘텐츠는 모바일 환경에서 5분 넘어가면 보는데 지겨워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대부분 어떤 주제별로 잘라서 약 5분 이내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BBC에서 전혀 시작하지 않았던 푸티지만 팔던 아주 푸티지를 파는 사업에서 BBC가 지금 클립을 파는 쪽으로 바꿨어요. 클립이라는 게 바로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콘텐츠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BBC가 용어를 쓰는 게 클립 에셋이라는 용어를 써요. 클립 에셋. 에셋은 뭐예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에서 초창기에 러닝 오브젝트란 말을 썼어요. 러닝 오브젝트. 학습 객체. 학습 객체가 정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러닝 에셋으로 바뀌어야 된다. 학습 자산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이제 선생님들 뭐 아이스크림 쓰신 분들은 이제 다 알고 그러지만은 그런 시국 미디어에서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많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중에 뭐냐면은 아이스크림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콘텐츠는 클립, 러닝 오브젝트라는 컨셉에서 한 단계 발전된 러닝 에셋으로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러닝 오브젝트 컨텐츠를 갖다가 거기다가 가공하고 자막 넣고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교과화하고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이 모든 작업이 가공 작업인데, 이런 것을 가공을 하고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러닝 오브젝트가 러닝 에셋으로 바뀌고, 이 과정을 가장 잘한 회사가 바로 이제 시국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홈런도 그렇고 누리놀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와서 써보면 열광을 하게 되고, 외국의 50여 개 국가에서 와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것도 바로 러닝 오브젝트, 단지 하나의 푸티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러닝 클립, 러닝 에셋, 예를 들어서 클립 에셋을 그 학습자의 아니면은 그 이용자의 수준에 맞게끔 제공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플랫폼 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상호작용으로,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상호작용 개념으로 바꿀 거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어느 프로바이더가 만든 콘텐츠와 커스터머가 만든 콘텐츠를 믹싱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떻게 제공해 줄 거냐. 이것이 이제 새로운 흐름의 하나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는 이런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 주요 국가들의 지금 ICT 기반 교육 보면 미국 큰 변화.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한국 교육을 계속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거꾸로 벤치마킹 할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큰 트렌드 중에 뉴 테크놀로지 하이스쿨, 하이텍 하이스쿨. 그러니까 이 학교 수업의 학교 현장에 새로운 기술이나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학습의 질적 수월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해가지고 많은 게, 즉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금 스터디하고 있어요. 이게 뉴텍 네트워크라는 걸 구축해서, 선생님들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뉴텍 네트워크 같은 거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일본도 지금, 우리 인접국가 일본도 엄청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변화 속도가 우리보다 더 빨라요. 중국 마찬가지예요. 2018년까지 중국 전역에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쿨백 프로젝트 같은 걸 추진하고 있고 그래요. 프랑스 마찬가지죠. 유럽연합 마찬가지죠. 그 밑에
싱가포르하고 홍콩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싱가포르요, 지금 얘네들이 추진하고는 피처스쿨 앳 싱가포르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고력과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싱킹 스쿨, 러닝 네이션, 싱킹 스쿨, 러닝 네이션, 이런 큰 하나의 비전을 설정하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홍콩도 여기 보시면은 러닝 포 라이프, 러닝 스루 라이프, 생활을 통해서 생활 속의 학습이에요. 그냥 생활이 학습이야. 이런 큰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주로 교육하면 핀란드를 벤치마킹하고 핀란드가 우리의 마침 교육의 모델로 보고 있는데, 바로 2015년도 5월 13일자 BBC 방송이 보도한 걸 잠깐 봅시다.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경제협력개발기구죠. 그 경제협력개발기구가 76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을 가지고 15세를 기준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싱가포르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홍콩이 2등이야.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3등이야. 일본하고 타이완이 4등, 5등이야. 핀란드가 6등을 했어요. 지금까지 피사라고 해가지고 평가하면 무조건 핀란드가 1등이었는데 이게 지금 아시아권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국가는 이제는 정말로 싱가포르이 어떻게 교육하고 있고 홍콩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관심 있게, 아시아 국가예요. 앞으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더불어 경쟁할 국가들이에요. 이번에 그래도 아쉽게도 중국은 평가 대상에서 빠져서 안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하이스코어를 맞은 이 아주 짙은 색깔, 짙은 그린 색깔에 갈수록 하이스코어를 맞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이 3등이에요. 그러니까 15세는 3등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높은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 가면서 문제 분석이나 해결 능력이 30세를 전후해 가지고 30세 전까지는 쭉 OECD 평균 위에서 올라가다가 30세를 중간으로 하면 뚝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잘하다가 중학교까지 좀 하다가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입시에 매몰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오면서 점점 어떤 프로세스 중심 교육이 아니라 점점 올라가면서 프로덕트 중심 교육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이것이 30세 넘어가면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서 모든 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이제 역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공부를 잘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이게 지금 대학 교수들 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느 교수님 원서 좀 읽어라, 원서 읽기 뭐 이런 거 하고, 하도 안 되니까 문제를 내주고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해주고, 뭐 별의별 방법을 써서 프로세스로 지금 바꿔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프로세스 교육을 받지 않아서 어디에 문제되냐면,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이제는 거기서 나타나거든. 박사학위 논문을 못 쓰는 거예요. 분석 능력이 없고 크리에이티비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세까지는 굉장히 높은 이런 스코어를 받고 있는데, 이게 올라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우리 교육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걸 우리는 좀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교육 정책자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요. 지금 15세에 대한민국이 3등을 했고 싱가포르, 홍콩이 1, 2등을 했는데, 그러면 30세 이후에도 그러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홍콩, 싱가포르 우리가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럼 아까 미국,
미국 여기에는 잠깐 다시 한번 보면 미국은 안 나타나 있어요. 지금 여기 봐서 핀란드 6위, 그 다음에 스위스가 8위, 네덜란드 9위, 캐나다가 10위, 뭐 이런. 베트남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베트남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베트남이 그만큼 교육률이 높다는 거죠. 한국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벤치마킹을 했죠, 베트남이. 그래서 이제 미래 학습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앞으로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가상교실이 만들어져서 전문가끼리 언제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글로벌 교실에서 이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을 글로벌로 컨택을 해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돌봄 교실. 그래서 원격 화상 교육을 통해서 소외계층 교육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바일 교실. 모든 게 모바일로 연결돼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just in time, anytime.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거는 하여튼 물리적 컨셉을 좀 놓고 한 얘기인데 여기에 안 나온 개념이 하나 있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이 플립러닝. 거꾸로 수업, 거꾸로 교실. 이 KBS가 2015년도 3월과 4월에 걸쳐서 4부작으로 방영한 게 뭐냐면 거꾸로 교실의 마법이라고 방송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뭐냐면 교실 환경이 바뀌는 건데 아까 말하는 교실 환경에서 모든 수업은 교실에서만 일어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러닝을 구현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오프라인에서 집에서나 야외에서나 어디서나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실에 와서는 그 연장선상 안에서 그런 내용을 디스커션하고 그러나 학습자는 미리 그 내용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교실 문화에 거꾸로 교실 문화가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이제 플립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효과를 KBS에서 특별기획으로 하는 이런 거는 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